네, 짝퉁 패션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쉬었는데 곧 모실 우리 짝퉁 인터뷰 게스트분께서 굉장히 발빠르시네요. 어디가 빨랐어요? 아니 네. 제가 이제 명함을 드렸더니 제 명함을 보시고 바로 페북 친구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좀 최근에 본 분들 중에서는 가장 발빠른 분이 아니신가. 맞아요. 네. 그랬군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좀 이따 만나보고요. 저희가 1부에 그 댓글 소개를 안 했는데 저희 짝퉁 패션 페이스북이랑 팟빵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로리님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작은 오씨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웃음. 웃음. 요즘에 감사합니다. 웃음으로 읽는군요. 제 80대 같은데. 80년대. 또 있어요, 또. 또 있어요? 토끼소녀 111. 가끔 남겨주시는 네네, 분인가? 맞아요. 역시 패션 종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라 그런지 재미있네요.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짝퉁 패션 초기에 네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듣지만 댓글까지 남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로그인도 해야 되고 다시 열어서 무슨 말을 쓸까 고민도 해야 되고 썼다 지웠다 뭐 이걸 굉장히 그치. 반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아니 댓글 그렇게 남겨야겠다. 공을 들여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로리가 읽어줬던 그 댓글이 영원히 없을 수 있어요. 갑자기 회사 이름을 얘기했어요. 영원이 아니라 영원히 예. 영원히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댓글마저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아직 하나 안 읽었는데.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다루셨는데요. 짝퉁 패션 페이스북이죠. 네, 실명이에요. 이대형 씨. 이대영 씨가 남겨주셨다. 어젯밤에 듣기 시작해서 1화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실무자분들과의 인터뷰 형식인데도 딱딱하지 않은 포맷이라 더 쉽게 청취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키읔. 키읔을 또 많이 달아주셨고. 이분은 지금 이력을 보니까 칸투칸의 디자이너시네요. 그래요?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강 MC가 칸투칸 신발을 지금 올여름에 찬양하자, 찬양. 아도를 치고 있거든요. 네. 완전 올사랑 칸투칸 신발. 제가 오늘은 딴 신발을 신고 왔는데 안타깝네요. 일주일에 한 3, 4일은 칸토카 신발을 신습니다. 너무 좋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칸토카 뭐 제가 늘 찬양했지만 좋아요. 티셔츠 디자인만 좀 바꾸면 난 100%인 것 같아. 디자이너신데 이대영님? 티셔츠 디자인은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몸매 수정이 아니죠. 핏 뭐 이런 거 말고. 핏보다 이 디자인 수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조만간 부산 가서 제가 부산 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 네. 아무튼 제가 조만간에 부산 가면 이 칸투칸을 방문을 해서 인터뷰 한번. 인터뷰는 그래요? 인터뷰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깜냥이 돼야 해요. 그래서 뭐 칸투칸도 물론 훌륭한 업체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뭐 갑자기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 댓글로 여기다 댓글 써요. 가는 날짜. 그래 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방문할 의사는 있습니다. 야, 역시 기자는 기자네. 그러니까 달라요. 친해가지고. 이제 기자라고 밝혔죠 여기서. 계속 까먹네요.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1회부터 정주행 하셨으니까 저희 방송이 어떤지 뭐 대충 파악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좀 긴 리뷰 이런 것도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칸투칸 제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으니까요. 아마 지금 무려 3분 동안 칸투칸 얘기하고 있어. 나 이렇게까지 빨아주는 업체는 없잖아요. 영원도 안 해.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튼요. 예. 그녀는 프로다 베스티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란 이름을 사랑해 저 손예진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베스트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네, 짝퉁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트렌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소희 트렌드랩의 김소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트렌드를 분석하는 회사에
네. 대표님으로 계시죠? 네. 목소리가 근데 처음에 인사하실 때와는 좀 달라지셨는데 착장을 하셨나요? 목소리 착장. 글쎄요. 되게 낭낭하고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당연히. 네네네. 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좀 들으시나요? 아니요, 특별하게 들은 적은 예쁘다는 없어요. 얘기를 듣겠죠. 아, 좋다는 제가 얘기는 실수했네요. 자기가 듣는 거고. 네. 음. 외모에 대한 칭찬도 주변에서 좀 들으시죠? 아니요, 그렇게 딱히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안 되네요. 슬슬 나와야 되는데 저희 짝퉁 패션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 들어봤어요. 몇 회 들어보셨을까요? 횟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누가 검증하고 들어가야 라는 되거든. 건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더듬하십니다. 작년에 혹시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만큼 가치가 없었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네. 확실하게 표명해 주세요. 아무튼 뭐 한번 들어보셨고 네. 저희 짱투 인터뷰에 이제 제작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좀 나가야겠다. 뭐 이런 사전에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편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단답형이시구나. 제가 제일 부담되는 제가 가장 인터뷰할 때 부담되는 분이 단답형이에요. 오늘 안 그러시기로 약속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목적에 맞게 깔끔하고 짧게 대답하고 네, 계신 거예요. 제가 네가 그 알아서 질문에 풀어가세요. 좀 길게 그러시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길게 대답하실 수도 있죠. 제 질문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예. 제가 질문을 오늘 예리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렌드랩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길고 장황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요? 네. 트렌드를 분석하는 회사고요. 음. 주로 패션 기업에 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업체입니다. 음. 그러니까 패션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와 지식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죠. 그럼 패션에 대한 패션 산업에 대한 아니면 네. 패션에 대한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네, 전문적이죠. 전문적이니까 여기 나왔지. 아니 그러니까 패션 기업이나 패션에 관한. 특화된. 네, 패션에 특화된 기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패션을 뭐 트렌드를 분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디자이너였고요. 디자이너였는데 디자이너 처음에 이제 트렌드 설명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갔었을 때 조금 많이 어색한 느낌을 받았달까요? 저희 때만 해도 그 패션 정보에서 하는 그 트렌드 설명회가 좀 구체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커다란 꽃이 하나 이렇게 나오면서 뭐 순수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전형적인. 하는, 네, 너무 추상적인 설명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과감하게 창업을 했었죠. 야. 그때가 그러면 언제쯤이었나요? 제가 98년에 창업을 했어요. 엄청 오래되셨네요. 엄청 오래됐죠. 98년이면 IMF 때. IMF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때가 제가 28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IMF라는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이제 관심 있고 그런 게 나하고 크게 아직 뭘 몰랐죠. 그때 세상을. 98년도에 창업을 결심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텐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30이 넘었고 좀 뭐 35 정도만 됐어도 네네. 창업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저 자신도 조금 똘끼가 있는 성격이었는데다가 원래 디자이너들은 좀 다 그래요. 좀 그런 게 그래요? 있어요. 네,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고 창업을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과감함이 있어서 창업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더 창업을 하실 텐데 네. 뭐 솔직히 28이면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는 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네. 뭐 모은 돈이 28살 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집이 네. 좀 사셨나요? 지금 뭐 그렇진 않았고요. 네. 이 사업 자체가 지식산업이라는 게 자본금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내 머리가 자본이지 뭐. 트렌드를 분석하는 트렌드를 이 일이. 분석한다는 일이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소희 트렌드 랩을 네. 98년도에 창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창업한 회사가 따로 있었던 겁니까? 그때 창업한 회사는 말콤 브릿지라는 회사였고요. 말콤 브릿지. 그것을 제가 회사명을 바꿨어요. 김소희 트렌드랩으로. 어쨌든 그때 창업했던 그 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19년째. 네,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1년 먹고 살기도 힘든 창업을 19년째 하고 계신다. 주로 그럼 이
회사명을 바꾼 뭐 계기가 있나요? 말콤 브릿지에서 트렌드 랩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패션 정보사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싱이 중요했죠.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네. 누가 좋은 소싱의 정보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했다면 요즘 같은 때는 그건 다 오픈돼 있잖아요. 해외 기사 같은 것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제 손 안에 있죠, 핸드폰에. 네, 다 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정보는 이 사람이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정보로부터 유용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느냐, 뭐 똑같은 정보를 뭐 퍼다 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어떤 목소리로 실느냐가 중요해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우리 회사는 저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일치시킨 거죠. 김소희 트렌드 랩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마음 편하게 뭐 물어오실 수가 있고 제 안에 무슨 다른 친구들이 분석하는 건 아니까 이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뭐 여러모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트렌드 설명회가 어떤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그걸 보고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건 솔직히 믿기지 않는 얘기였고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순수의 시대가 왔지만 뭐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 네. 질문을 한번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 잘 못 알아듣겠다. 네. 그런 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얘기했던 지금 말한 대로 꽃을 하나 보여주면서 펼쳐지면서 순수의 시대 맞아요. 딱 그렇게 했어요. 1998 지금 뭐 어떤 트렌드가 오고 어떤 트렌드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이트 베이스에 멜란지 그레이를 같이 섞어서 고급스러운 어쩌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좀 제가 직선적이어서. 네. 그랬더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직종과 복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그먼트를 집중해가지고 그 산업에 대해서 또는 그 품목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2016년에 얘기를 작년에. 작년에 그런 네. 얘기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네. 98년도서부터 2016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순수의 시대는. 그 순수의 시대를 네. 계속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지금 많이 구체적이 되어서 네. 왜냐하면 디자이너로 일해본 사람이라면 영감이라는 건 굉장히 확실한 순간에 오는 거예요. 딱 오나요? 딱 때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슴에서 꽂히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비주얼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과 꽃 하나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실제로 옷에서 영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 조사도 하는 거죠, 뭐. 근데 모방과 영감은 불분명하지만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다. 네. 모방과 영감은 불분명하지만 차이는 있어요. 이거 책에 있는 말인가요? 지금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뭐 평소 많이 이게 쓰시는 적어놔야 돼. 모방과 영감은 뭐 차이가 어쩌죠? 있다. 평소에 생각을 했으니까 뭐 말은 나왔겠죠. 근데 그 두 대단하시네. 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영감을 받아서 창조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해본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말을 해도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할 때 거기서 영감을 얻는 디자이너도 있고 타인의 것을 또 훔치는 디자이너도 있겠죠. 아, 이거 세게 나오시네. 아니 그러면 네. 그 트렌드 설명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조금만 더 하자면 네네. 예를 들어 그런 그 말씀하셨던 네. 모호한 주제를 던져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트렌드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 외에 대표님이 네. 생각하시는 그 합리적인 올바른 트렌드 네. 설명회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조금은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존 고라고 요새 아시죠? 아마존에서 만든 오프라인 스토어예요. 편의점인데 아마존 고라는 게 있어요. 네. 유통이 바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하려면 아마존 고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깊이 들어가야 거기서 영감을 나올 수 있고 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그렇게 단순하게 시적으로 던져진다라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미개한 시대에 그 패션 트렌드를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아닌가 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그런 것처럼. 근데 지식산업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걸 이제 이게 진실된 지식산업이 되려면 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추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논거에 의해서 그런 추상으로 갔는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소비자들도 그런 구체적인 논거를 이야기할 때 저랑 같은 트렌드에 배에 탈 수가 있고 또 이해가 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MD 마인드가 섞여 있다. 그렇죠. MD 마인드가 섞여 있죠. MD 네. 마인드가 섞여 있어. 그럼 디자이너 출신인데 MD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디자이너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판매율 데이터의 숫자를 보면서 디자인을 하고 또 왜 못 팔았는지 영업팀에 적극적인 어필을 하는 디자인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업팀이 좀 피곤한 스타일. 그래요? 어떤 클레임이 있었냐, 막 이렇게 매장에 전화 직접 해버리고 막, 네. 영업 담당자 여기 있는데, 영업 MD한테 가가지고, 회전율을 빨리 높이려면 이 매장에다가 3장씩 넣어야지 왜 2장씩 넣냐, 잘못됐지 않냐, 빨리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타입. 근데 그 당시 28살 이전에는 디자이너셨잖아요. 네.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트렌드 분야에 뛰어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죠. 저희 회사는 그 한주통선이라고 네네. 그 압구정역 그 사거리에 사옥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 우리나라 벤처 1호라고 할 수 있는 벤처 기업의 사옥이 있었어요. 솔빛 조선 미디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좀 세대가 좀 틀린가 봐. 네네. 아마 조선일보, SBS, 삼보 컴퓨터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벤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저희 이제 학교 선배님들이 좀 많이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퇴근하고 많이 놀러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다가 선배들이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너? 새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끌렸죠. 그때 제가 디자이너 생활에 조금 회의도 많이 느끼고 있었을 때라 뭐가 트렌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있을 때는 패션이 제일 첨단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에서 돌아가는 건 이게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옮겼었어요. 그쪽으로 선배들이 있는 쪽으로? 네, 벤처회사로 옮겼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IT나 이런 쪽을. 근데 아침에 좀 그런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게 저희 회사는 옛날 패션 회사는 이제 출근부를 쓰고 들어가요. 그 입구에서. 지문이 아니고요? 네, 지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만 해도 1997. 사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뭐 그냥 줄줄이 서 있다 지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인 때문에. 근데 이 회사는 옮기니까 아침에 제 컴퓨터를 키면 자동 로그인 되는 그걸로 이제 출퇴근부가 정리되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아주 세련된 방식이었죠. 그런 것도 놀라웠는 데다가 아침에 제가 메일함을 열면 홍보부에서 저한테 필요한 정보만 딱 스크랩을 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건데. 너무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IT 쪽을 공부하기가 쉬웠고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딴 마음을 먹게 됐죠. 이거를 패션에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벤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1년도 안 됐어요. 확 딱 까먹은 거지. 잠깐은 흡수만 딱 하고 바로. 네, 너무 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어서. 이런 방식을 패션에 접목하면 대박 나겠다. 네, 그때는 이제 순진한 마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순진하면 그 나이에 그 생각 못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내친 김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최근 주요 트렌드 5가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트렌드는 그 패션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스타일 트렌드, 뭐 컬러 트렌드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 패션 기업의 중요한 트렌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컬러가 유행하느냐,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향방을 가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비즈니스 트렌드거든요. 그 패션은 마이크로화되면서 어떤 메가 트렌드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맞출 수 있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자라 같은 업체가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도 트렌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는 주요 트렌드가 패션 트렌드가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더 큰 이제 가지가 된 건 패션 비즈니스 트렌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패션 비즈니스 트렌드에서 5개를 잡았어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이 5가지의 트렌드는 어떤 분들이 들으면 조금 유용하게 사용될까요? 모든 패션인. 모든 패션. 지금 디자이너건 영업이건 본부장이건 말단이건 모두가 알아야 될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트렌드 회사에서 하는 일은 패션에 대한 컬러라든가 스타일, 소재 뭐 이런 트렌드를 제안하기 나름인데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은 비즈니스 트렌드를 얘기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차이가 좀 있네요. 저희 짝퉁 패션에 딱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비즈니스 좋아하거든요.
오기 전에 네네. 김소희 대표님의 그 이력을 좀 살펴보려고 검색을 했었는데 네. 말콤 브릿지로 하니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네,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전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시작해 보시죠. 네, 5가지 트렌드를 저는 효율, 그리고 언프레임,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네트워크 5개로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효율은 이제 기존의 패션 기업들은 오프라인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인드에 어떤 게 있냐면 무조건 많이 만든 다음에 밀어낸다. 많이 밀어나가도록 홍보한다. 이제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메시 시대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최적의 생산을 맞추는가. 이제 거기 초점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에 기반을 했던 브랜드들은 그런 게 가능하죠. 체질화돼 있죠. 그쵸. 오프라인 기업들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무엇보다 효율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뭐 비즈니스의 향방이 저희 성패가 이제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하나 언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믿어왔던 모든 룰들을 지금은 한 번씩 의심을 해봐야 될 때예요. 내가 믿었던 사업의 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뭘 하면 뜨더라. 누가 할 때 내가 2, 3위로 빨리 들어가면 되더라. 이런 룰들이 지금은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매달리지 말고 조금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비효율은 무엇인가? 그걸 없애는 문제. 소비자의 불편은 무엇인가? 그걸 없애는 문제. 그런 혁신을 내가 프레임을 깨고 이제 발견해내지 못하면 뭐 영원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원래 해왔던 관습 네. 대로 하지 말고 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런 시대가 아니죠. 네.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그런 걸 우린 이미 한번 느꼈어요. 백화점들이 지금 이제 쓰러져가는, 느리게 쓰러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무너지지 않는 아성이었거든요. 백화점이라는 건. 그렇죠. 네, 그 룰은 이미 깨지고 있는데도 다른 룰들은 무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습을 깨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정말 깨야 될 시점이죠. 체질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기업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저희 1부에서 넷플릭스 맞아요. 이슈를 좀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임원이 새로 왔으면 그 임원이 여태까지 성공 가도록 거쳤던 그 스텝이 있거든요. 네. 1번 브랜드 띄울 때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방송에 PPR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요 공식이 있어요. 사실 네. 이 공식이 노하우인데 이 노하우대로 하는 상황에 신입사원이 딱 얘기합니다. 네. 기분 나빠. 네. 근데 되게 참신해. 네. 이런 경우를 좀 깨야 된다. 그렇죠. 저희 회사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각자가 아마 찔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성공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세상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요. 맞아요. 세상은 변했는데 맞아요. 자기는 그냥 멈춰 있으면서 자기 룰을 믿는 거죠. 그게 문제죠. 다 들어야 돼. 뼈 아픈 얘기다. 이건 임원부터 사원까지 다 들어야 될 얘기가. 이거 네, 녹음 따가지고요. 이거부터 사원까지 다 저희 들어야 회사에 될 좀 뿌려야 되겠네요. 네. 5가지 트렌드. 첫 번째 효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언프레임. 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테크놀로지요. 음. 어느 기업이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지금 테크놀로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네. 반드시 알아야 될 트렌드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트렌드는 마이크로. 작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들을 연합하는 것. 거기 기회가 있습니다. 뭐 아직도 패션 기업들 뭐 신규 런칭 얘기 들어보면 뭐 1,000억 이하는 꿈도 안 꾼다. 우리 좀 뭐 큰 브랜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효율하고도 연결이 돼요. 효율하고도. 뭐 2,000억 매출해서 5% 영업이익도 안 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300억 해서 18억 남는 게. 어제 제가 네. 술자리에서 했던 우리 간의 대화. 네. 제가 이제 사적으로 네네. 술자리가 있었는데.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 회장 참 힘들겠다. 네. 2조 해서 고용 창출을 이렇게 내면 자기가 뭐 남는 게 뭐가 있나. 차라리 회사 파는 게 제일 부자가 되는 방법일 텐데 역시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헌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차라리 네. 형처럼 그냥 50억 하면서 직원 4명 두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상황인데요. 네네. 똑같네요. 네, 마이크로는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 트렌드입니다. 효율하고 관련이 있고요. 언프레임하고도 관련이 있죠. 창업을 많이 해야 되겠네. 창업하는 사람, 창업이 이제 트렌드가 됐다면 이제 큰 기업들은 그런 트렌드에 내가 어떻게 빨대를 꽂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해야죠. 맞아요. 네, 내가 그거를 모방해서 우리 회사 또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서로 상생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신생기업이 뭘 하면 옛날에 큰 기업들이 나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시장만 어지럽혀요.
같이 레드오션이 돼서 가격이 이제 가격 경쟁으로 나가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 식보다는 투자. 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시장도 온전하게 건지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되겠죠. 사실 10년 전, 20년 전이구나. 96년인가? 그때 아마 창업 열풍이 불었을 거예요, 아마. 닷컴 열풍 있었을 때. 닷컴 열풍이 있어서. 그랬었죠. 닷컴 네. 버블이라고 했을 정도로. 네, 그랬죠. 네. 요즘에 들어서 이제 1인 미디어 창업이라든가 창업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20년 만에 이제 다시 네. 이렇게 쭉 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이 타이밍에 이제 마이크로 얘기해 주셨고.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요? 네트워크요. 네트워크. 네, 지금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패션 기업이 테크놀로지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안에 IT 부서를 둬서 뭐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연구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태리 같은 데는 이제 H팜이라는 스타트업들이 하는 해커톤이 있어요. 해커톤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2박 3일 마라톤처럼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그래서 해커톤입니까? 마라톤의 그렇죠. 톤처럼. 해커가 이제 나쁜 뜻이 아니라 실은 프로그래머를 네, 의미하는 네.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해커톤을 할 때 그 스폰을 작은 패션 기업들이 많이 해줘요. 연합을 해서. 그럼 패션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너 지금 그거 개발하는 거 조금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랑 한번 콜라보 해볼래?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 친구는 스타트업인데 돈이 없지만 우리가 그 친구한테 이거 콜라보할 정도 비용은 될 수 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IT 부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뭐랄까 효율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다 뭐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하는 건가요? 해커톤이요? 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죠. 진짜요? 그럼 네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뭔가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픽업이 안 된 건가요? 뭐 픽업이 되면 떠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2박 3일 동안 이제 한 프로그램을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여러 명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뭐 개발하는 요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맞는 팀하고 바로바로 조인하는 거죠. 좋다. 아주 좋아요.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라는 방식도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다 소유를 해야 돼서 뭐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면 우리 회사에서 그걸 본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잘 되는 데랑 투자라는 건 지분만 쉐어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킹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효율적이고요. 그렇죠. A 곱하기 B가 갑자기 F가 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네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폰이 좋아서 그런가요?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게 이렇게 네. 쫙쫙 빨리네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오늘 빤다는 표현 꽤 하시네. 그렇게 해요 오늘. 알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이 주요 트렌드 5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여기에서 6번째를 꼽는다 그러면 뭘 하나 추가를 해봐야 될까요? 돌발인데. 금융이요. 금융? 네. 왜죠? 생각보다 빨리 대답이 나왔어. 뭐 네트워크하고도 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네. 금융이라는 거를 별도의 하나의 부문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미래 비즈니스가 어려울 거예요.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보통 오너가 있으시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쇄적인 구조가 돼요. 그리고 원활하지 않죠. 자금도. 실은 늘 운전 자금에 절절 매는 게 패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을 금융이라는 구조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공유라는 시대는 내 돈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의 돈도 책임 있게 그리고 형식에 맞게 쓴다면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IT 테크놀로지가 뭐 금융에들 영향을 안 끼치겠어요? 그럼요. 뭐 네. 핀테크도 뭐 그렇죠. 온라인과 결합돼서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네네.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핀테크 금융이 이제 패션하고 소기업들의 금융에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0년까지는. 요새 또 비트코인도 네. 이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금융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접목할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데다가 이제 기업들이 자신의 어떤 지분을 팔거나 엑시트하는 뭐 그런 것으로 또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어제 비트코인 잠깐 얘기했는데 비트코인이 요즘에 그 수익이 대단하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뭐 갑자기 옆에 있는 형이 그거 어디서 팔아? 그거 어디서 파냐고. 아니 근데 어제 그 술자리 모임은 뭐 어떤 모임이에요?
회사를 떠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각자의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만나서 이제 서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형 동생 사이들의 그 모임. 같은 회사에서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많이들 가죠. 양주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네요. 소수 모임이에요.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5가지 트렌드를 잘 들어봤는데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트렌드를 제안하거나 이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회사들 대표님 네. 같이 네.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모아요? 누가 메일로 주시나? 아니 얼마 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이런 제가 비트코인 어디서 사냐는 질문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료는 사실은 주변에 어디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찾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오냐라고 어디서 찾아오냐라고 물으면 너무 많아서 어디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이 사람이 낚을 수 있느냐죠. 중요한 것들을. 사실 뭐 스크린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는 정보에서 네.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딱 그 인사이트 이렇게 딱 찍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면 이제 좋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봐야 이게 지금 우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건 정말 이런 정보가 아닐까. 이건 정말 우리 고객이 알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봐야 이제 좋은 자료들이 눈에 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이트가 돼서 나올 때 유의미한 정보가 되죠. 혹시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유료로 가입해서 뭔가 받고 계시는 툴이 있으신가요? 툴이라기보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기사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구독해서 봐야 되고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사이트는 juststyle.com이라는 juststyle.com 이라는 네네 영국 그 사이트가 있어요. juststyle.com 적어놔요. 유료인가요? 유료예요. 유료구나. 유료인데 조금 제가 좋아하는 것들 산업 인프라에 관한 것들 비즈니스. 네 그리고 또 금융에 관한 것들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다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른 데서는 뭐 디자이너 기사나 이런 게 좀 많다면 여기는 그 인프라에 관한 게 많아요. 가만 이제 영국 거라 그랬죠? 네네. 영어겠네? 영어입니다. 안 되겠구나. 한글 버전 이걸 이걸 한번 만들어봐요. 이거 삽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유료로 보지 않아도 네. 좋은 통계 같은 경우는 뭐 한 80만 원 정도 내면 세상에 못 찾을 통계가 없어요. 80만 원은 어디다 내고 어디서 보는 건데요? 그런 건 노하우 아닐까요? 그게 우리 좀 시대를 좀 알려주면. 아니요, 요즘은 뭐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런가요? 사이트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가 북마크를 해두고 보는 그게 있어서. 그렇죠.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그 통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하는 회사가. 뭐 통계라고 쳐보시면은 아마 통계 네. 검색해봐요. 통계만 특히 유럽 쪽 회사는 그런 걸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영어네. 그렇군요. 혹시 네네. 대표님 보시기에 네. 국내 패션 기업 중에서 이 5가지를 잘 믹스해서 부합하는 회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있을까 이런 데가? 아까 네, 말씀하셨던 칸투칸. 칸투칸 잘 아세요? 칸투칸 신발 신어서 보셨어요? 신발? 제가 대표님은 만나뵀습니다. 아 그래요? 칸투칸은 되게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고 지금 부산에. 아니 근데 저는 네. 칸투칸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칸투칸은 뭐, 혁신적인 기업이죠. 어떨까 싶지만 네. 칸투칸의 제품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네. 제가 신발을 사서 네. 신어봤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말하는 방송에서 5번째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을 판매하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혹시 고향이 부산이라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니죠? 부산인데 예. 아니 그렇진 않고 제가 뭐 신발은 누구나 다 신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면 뭐 해외 사람들도 다 신는데 그 평생 이때까지 신어왔던 신발들 중에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어요. 갈 때 롤이 데려가요. 딜하게. 어디를? 칸투칸 딜 하나 올리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칸투칸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숫자를 올리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뭐 이거 하나 팔 때 얼마 남는다. 뭐. 네, 이거 네. 또라이 아니면 천재다. 또라이 아니면 천재라고 저도 생각했죠. 예. 그리고 이건 대표의 네. 의지가 아니면 안 된다. 대표님이 딱 그런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대표님이 딱 그런 분이에요. 그때 실무자.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랑 밖에서 말해어지는 목소리가 다른 게 싫으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언론에 하는 얘기, 고객한테 하는 얘기, 직원한테 하는 얘기 이런 게 다른 게 싫으시대요. 숫자로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메시지가 하나잖아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패션 기사들 보면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기사에는 늘 잘 나간다고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칸투카냐면 지금 말씀하신 언프레임. 언프레임이죠. 네. 딱 그거를 적용하고 네. 있는 거죠. 테크놀로지도 적용돼 있고요. 그 회사가 IBM 왓슨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도. 아 그래요. 네. 규모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회사인가요? 뭘 생각했는지요? 글쎄요. 패션 회사의 규모 뭐 제일모직이나 LF급은 아니고요. 견실한 중소기업이죠. 중견까지는 아니고. 중견이라고 생각하시는 회사를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뭐 1,000명 이상의 1,000억대가 넘어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도 강소. 강소죠. 너무 강소죠. 저희가 기회가 되면 네. 칸투칸 대표님을 짝퉁 네. 인터뷰 한번. 진짜 한번 뵙고 싶네요, 진짜로. 싶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포럼을 해요. 그때 칸투칸 대표님 패널로 나오시거든요. 오세요. 어디서 하세요? 성수아톨에서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녹음하잖아요. 저희 포럼 끝나고 녹화하시면 되겠네요. 좋네요. 오늘 한번 엮어볼까? 네. 나중에 끝나고 제가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다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세요. 굉장하시네요. 이상하다.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대답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럼 학과는 의류학과요. 의류학과 네. 나오셨고. 김태희 선배님이시네요. 그렇게 그쵸? 되나요? 네. 정기적인 뭐 동문들 모임이 있나요? 제가 나가는 모임은 없어요. 괜히 돈 만들어요.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뭐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하셨길래? 저는 재수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제주에서 서울대 가면 아주 잘한 거 아닌가? 어차피 글쎄요, 60만 명끼리 경쟁해가지고 간. 네. 원래 서울대를 네네. 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좀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네, 의류학과를 2번 다 지원했으니까요. 서울대 의류학과를. 요즘 말이죠. 그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필라입니다. 필라. 들어봤어요. 요즘 그 코트디럭스로 핫한 그 브랜드 필라가 코트디럭스 이후에 그 콜라의 대명사 펩시하고 콜라보레이션 대박을 쳤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대박이 예상되는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바로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필라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 메로나의 그 그린 컬러 다들 아실 텐데요. 메로나 컬러가 필라 코트디럭스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필라와 메로나 콜라보레이션. 아니 근데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 서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잖아요. 네. 오늘도 저희가 좀 말씀을 네. 드렸지만 이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좀 뭐 활동하시면서 뭐 긍정적으로 좀 효과가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인 것 같으세요? 디자이너 1, 2년 차였을 때는 굉장한 악조건이었고요. 악조건? 네네. 서울대 출신 디자이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감각이 없을 거야. 딱 이제 낙인을 찍으시고. 공부만 잘할 거야?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한 악조건이었고 학교 다닐 땐 다 같이 서울대니까 뭐 그곳에 뭐 이점이라던 베네핏도 모르고 그 악조건인 줄도 몰랐는데 사회 나와서 이제 그런 걸 겪게 돼서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저는 제가 서울대라는 걸 별로 인식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끔 그걸 갖고 또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럼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깜짝 놀랄 저는 때도 있고. 의외로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알고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도 있어요. 서로 네. 동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동문인 걸 알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아니 뭐 일을 못 하는데 서울대라고 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를 그런 얘기하는데. 경우도 있어요. 네네. 회사에서도 서울대. 뭐 사실 학교를 물어보진 않지만 나중에 어쩌다 알게 되면 깜짝 놀라죠 막. 아니 근데 네. 그 대학교 시절 때 네. 굉장히 그 인기가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요. 외모가 누가 봐도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대학교 때는 화장도 안 하고 볼빨간
안경 이만한 거 끼고 어.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뻐지셨네요. 그러면. 예뻐진 거죠. 네. 이렇게 인정을 순순하게 다 해버리면 인터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죠? 제가 두 번 다시 안 만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스타일이신데 아니 근데 짝퉁 네. 패션 들어보시고 또 네. 출연하신 소감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제작자님과의 관계로 볼 때 한 번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관문을 거치고 있군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시간이 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 매주 하는 방송이지만 짝퉁 인터뷰 시간은 항상 빠른 것 같아요. 항상 재밌죠. 항상 새롭고. 혹시 우리 로리님은 김서희 대표님께 뭐 궁금한 점 없어요? 아까 궁금했는데 또 웃으면서 얘기해요. 무서워. 질문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랑 딜 하실래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그 뭐 세미나가 있다고? 포럼이요. 포럼. 네, 코리아 패션 포럼이라고 대상은 누구죠? 패션 기업이죠. 패션 기업들이 패션 기업에 계시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MD 대표겠지. 사장. 임원급들이 보통 이제 오시죠. 임원급 정도. 실무진도 오시고요. 네. 그 원데이 원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데이 원 트렌드는 하루에 트렌드 하나를 쓰고 그거를 보시도록 제가 유도하는 사이트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주제는 그러면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죠. 비즈니스 트렌드. 네. 그거를 그 계획하고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링 해놓고 업로드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러고 쓰시는 거예요? 후자죠. 거의 짝퉁 업로드 일정이 뭐 일정치는 않겠네요. 주로 아침에 저희 그 집이 아래가 회사고 위층에 제가 살아요. 좋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내려와서 원데이 원 트렌드 쓰고 그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죠. 그럼 뭐 그 전개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전개 형태는 그냥 명언식인가요? 아니면 쭉 이렇게 나열식인가요? 나열식이고 크크크 이런 거 들어가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편하게. 블로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네, 좀 격이 없이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쓰신 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저희 포럼 때문에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럼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게 네. LVMH. 이제 LVMH가 최근에 IT 테크놀로지하고 어떻게 자신을 접목해 가는가. 지난주 토요일에 헤이 스타트업이라는 스타트업 행사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 행사죠. 이제 같은 시각에 파리에서는 비바 테크놀로지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롭게 이제 서울시나 국민은행 이런 데서 스폰을 했지만 파리에서 하는 행사는 LVMH 뭐 이런 애들이 스폰을 했죠. 근데 LVMH는 뭐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좀 얘기가 깁니다. 저 읽고 있어요. 네네. 네. 서머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쓸 수 있는 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스토리가 저녁부터 길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써야 되나? 그러니까 마치 언제 써야 되냐면 자기 전에 써야 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습관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좀 그랬고 저건 저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잘 자요. 궁금한데 그 원데이 원 트렌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원데이원트렌드.com. 닷컴. 야, 오늘 굉장히 그냥 툭툭툭툭. 예. 질문한 제가 민망할 정도네요. 그럼 포털 사이트에 원데이 원트렌드.com을 검색하시면 포털에는 제가 돈을 안 내서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검색이 되진 않고 도메인을 검색을 해야 페이스북에 원데이 원트렌드라는 걸 검색하면 페이스북으로 바로 네.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 주셨군요. 그런 야심이 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야심까지.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뭐 다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쓰냐고. 근데 밥 먹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식 산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쓸 얘기가 항상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하나 터지면 이제 그걸 쓰는 거죠. 혹시 네. 그 아까 뭐 이런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네. 해외 유료 채널이나 뭐 이런 네. 것도 검색을 하시지만 네. 매일 이 트렌드 분석과 트렌드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 네. 하시는 게 있으세요? 매일 그런 자료를 보는 거예요. 아 매일 좀 그런 궁금한 게 자료를.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도 네. 하나의 조각인데 요즘 왜 이렇게 여행과 욜로가 집중돼서 나오고 있을까?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언제까지 갈 수 하거든요. 있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여행과 욜로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 회사의 일과 관계된 일이어서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아, 네네. 요새 뭐 TV만 켜면 다 여행, 그렇죠. 또 욜로, 네. 인터뷰 뭐 이런 네. 내용이 나와서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네.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될까? 뭐 이런 고민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적을 하지 않고 다 써버리는 그런 흐름으로는 점점 갈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축적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 세대만 해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네네. 이걸 또 모아서 뭘 하고 축적을 할 수 있는 세대였다면 지금 축적을 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트렌드들이라는 게 하나의 또 부분인데다가 그런 것들이 또 충분하게 그 친구들이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또 시장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축적을 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셨네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 소비하는 분야로 집중하는 걸로 오늘 앞으로 이런 네. 그 욜로나 네. 뭐 아까 타케 형이 말씀하셨던 여행이나 뭐 네. 이런 컨텐츠와 트렌드는 계속 갈까요? 네, 계속 간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가면서 소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욜로- 트렌드는 계속 네. 갈 것이다. 그- 지금 욜로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 그게 계속 욜로라는 말로 칭해질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으나 네, 개인이 어쨌거나 현재를 즐기자는 거잖아요. 네. 여행이라는 것도 그 돈을 내가 맡겨뒀다가 무슨 나중에 집을 사고 이러느니 젊었을 때 많이 다녀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기 현재에 투자하는 네. 축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축적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그런 흐름으로 점점 가게 되겠죠. 야, 이거 유료를 오늘 무료로 배웠구나. 네. 아니 우리 그 짝퉁 패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네. 뭐 더 추가된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하는 세미나나 설명회 같은 것들이 간혹 있어요. 최근에 뭐 계획된 세미나나 포럼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29일에 코리아 패션 포럼이 있고요. 29일에. 네. 그거는 제가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하는 기회가 좀 많은 포럼이죠. 어디서 하죠? 성수아톨이요. 성수아톨. 네. 몇 시부터 하죠? 1시부터 합니다. 몇 오후 시까지? 1시. 네, 1시부터 6시 반까지. 아유, 한 5시간 이상을 터셔야 되겠네요. 제가 하는 것은 발제 강연이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고요. 포럼이 두 파트가 있어요. 세션 1, 세션 2. 그 진행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전문가 패널들이 또 같이 나와주시죠. 어. 거기 좋아하시는 칸투칸 이병철 대표님도 나와주시는 거죠. 한독한 대표 성함이 이병철 씨였군요. 네네, 이병철 무서운 대표님. 이름인데. 네, 이건희 씨 아버지 동명이. 그 세션 1이 유통의 미래예요. 그 미래 유통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이병철 대표님을 모셨죠. 그건 이제 다음 주 저희가 방송에 업로드라 네. 너무 임박해서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혹시 잡힌 포럼이 있을까요? 우리 이번 워크숍 갈 때는 뭐 입고 가지? 이번 체육대회 때는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브랜드 사기도 좀 그런데. 멋진 단체복이 필요하십니까? 길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지 티셔츠 브랜드 길단. 티셔츠로 소매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뭐 관심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7월에 이제 동대문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시장의 미래라는 또 세미나가 하나 있어요. 도매시장의 미래 네. 언제 하나요? 7월 20일이요.
어디 사는지 계속 이렇게 좀 말씀해 네, 주시면 7월 20일에 제가 지금 똥을 쌀 것 같아요. 한번 탁 질문 던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해주시는 제가 네네. 예. 7월 20일에 동대문에 있는 그 JW 메리어트 호텔 그 지하에 창선당 홀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창가비가 혹시 있나요? 네, 창갑이 있습니다. 그게 창갑이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아, 정하고 지금, 있군요? 네네네. 적정선은 얼마라고 보시나요? 지금 99,000원 정도 예상. 99,000원? 네. 99. 오. 아까 코리아 포럼 이 패션 포럼은 어디에서 그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페럴 뉴스에서. 어페럴 뉴스에서.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 짝퉁 패션 네. 2부 짝퉁 인터뷰에 나와주셨는데 네. 뭐 소감도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상상을 못해서 그런지 되게 생각보다 편했어요.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솔직히 오시기 전까지. 저는 제가 이게 한 3-4명만 모여도 뭐 농담하고 이러는 걸 둘이 만나면 괜찮은데 셋도 괜찮아요. 근데 넷부터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디 가면. 왜 이렇게 뭐랄까 집중이 잘 안 되는 분위기랄까? 나랑 반대야. 야 이렇게 말 좋아하는 사람이 3명 모였다고 해서 말을 안 한다고 나 지금 못 3명이면 믿겠네. 되게 애매한 숫자예요. 저한테 3-4명? 네. 이러면 되게 애매한 숫자인 거예요. 차라리 많으면 1대 다가 되면 그냥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둘이 얘기하면 좀 깊은 얘기를 하는데 넷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깊은 얘기도 못하고 되게 머리가 피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중이 안 된다는. 농담 따먹기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얕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그렇지 않아서 좋으네요. 적절히 얕았다. 아니 적절하게 네. 얕지 않아서 좋으네요. 좀 깊이 들어가긴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는 제가 대표님 인상을 좀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는 되게 좀 말랑말랑해 보이셨는데 좀 강단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좀 재미도 있는 네. 굉장히 이 시간이 짧게 네. 느껴졌던. 제가 말랑말랑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건 제가 메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유해 보이셨다. 네. 외모처럼 좀 귀여워 보이셨다. 네. 이러면 되지만 네. 칭찬이거든요. 네, 네. 네, 좀 웃어주실래요? 야 오늘 제가 21회거든요. 짝퉁 인터뷰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내가 문군 나왔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 말이 없던 문군. 네. 근데 오늘 김세희 대표님이 획을 긋고 가시네요. 좋아요. 네. 저희 그 짝퉁 인터뷰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공식 질문? 아니요. 짝퉁 인터뷰를 이걸 들어봤다고요. 그건 질문은 아까 모릅니다. 네. 예. 공식 질문입니다. 네. 김소희 대표님에게 김태희란? 들어본 사람? 이 정도. 야 역시 선배님은. 이번 주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화났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김소희 대표에게 네. 말콤 브릿잔? 첫아이. 부연 설명 없나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아이로 짝퉁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소희 트렌드랩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짝퉁 패션 21회 2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리님,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죠? 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짝퉁 패션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짝퉁 패션 구독하신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페이스북 짝퉁 패션 그리고 인스타그램 짝퉁 패션 모두 친구 추가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jjakTungfa@gmail.com으로 메일이나 또는 팟빵 후기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타케님. 네. 마지막으로 깜짝 오늘 놀랐습니다. 짝퉁 인터뷰 어떠셨어요? 김소희 대표님 검색했을 때 스타일란다 대표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 가수. 가수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트렌드를 알려주시는 대표님으로서 오늘 또 색깔을 조금 다른 내용을 좀 보여주셨는데 비즈니스를 기본으로 한 트렌드를 제안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네. 굉장히 좀 또 듣고 싶어요. 그 포럼에 네. 꼭 가서 네.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갔다 올게요. 네. 대표로 네. 다음 주에 그럼 다녀오시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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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